네,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확률 통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확률 통계학 1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 확률은 어떤 population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큰 원이 population이고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골라서 추출을 합니다. 이 샘플의 정보에는 mean이 있고 x바,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하는 x제곱이 있습니다. s가 standard deviation이고 x제곱이 바로 varianc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바랑 s를 통해서 바로 뮤랑 시그마의 정보를 추측하고 싶습니다. x바랑 뮤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s랑 시그마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제 이거는 상황을 좀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규칙이 성립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평균과 이제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알기 위해서는 frequency table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frequency table, 도수 분포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가 11112가 있으면 우리가 표를 딱딱 긋고 여기는 x, 여기는 fx라고 하고 1이라는 숫자는 4번 등장했다. 2라는 숫자는 3번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우리가 나중에 확률 분포라고 부를 거고 fx는 우리가 바로 frequency라고도 부르고 사실은 이게 px는 x일 때랑 같은 뜻입니다. 이걸 바로 확률이라고도 부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를 나열하고 숫자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리를 하다 보면 Q1, Q2, Q3가 나옵니다. 이게 상위 50%, 상위 25%, 상위 75% 쿼타일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반을 네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상위, 하위, 중위, 상위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이제 이 값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IQR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맥시멈에서 아니죠. 1.5 IQR은 1.5 곱하기 Q3 빼기 Q1으로 계산하는데 이 IQR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는 이제 튀는 놈들, 통계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값들을 통계가 있으면 이제 따라 통계가 있으면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고 여기 아웃라이어가 살짝 딱딱 존재해서 우리가 이거 버스 앤 위스커스 플러시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아웃라이어 밖에 있는 그런 잘못 말했어요. Q1, Q3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딱딱 있고 이 아웃라이어 밖에 있는 값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튀는 값들 우리가 평균의 영향을 너무 크게 주는 값들, 심한 값들을 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rimmed mean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올림픽에서 체조 선수를 평가했을 때 제 평균에서 제일 높게 준 심사위원과 제일 낮게 준 심사위원을 빼는 그 원리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는 확률을 세려면 개수를 잘 세야 되는데 프리퀀시를 잘 세야 되는데 프리퀀시 잘 세려면 우리가 퍼미테이션이랑 컨비네이션을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퍼미테이션은 우리가 6P4 6명에서 4명을 뽑는다. 순서 상관없이 6P4고 이제 8C3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씁니다. 8을 위에다 쓰고 8, 3 이렇게도 쓰는데 이거는 컨비네이션 8개에서 3개의 위치를 뽑는다. 그 위치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세 자리에 이제 소환성은 이게 서로 이게 바뀌던지 순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한국어로는 여기를 전자를 순열이라고 하고 후자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전자를 순열과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given that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given that은 이거를 의미하는데 P A given that B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써보자면 네, P,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over P가 그러니까 B가 이미 일어났을 확률 그러니까 B가 이미 일어났을 때 P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질게요. 주사위를 두 개 던졌어요. 둘 다 1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죠. 하지만 첫 번째가 1이 나온 걸 우리가 이미 알았을 때 두 번째도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A랑 B가 나올 확률이 36분의 1이지만 우리가 B라는 확률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6분의 1 over 36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density function 이제 네,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density 펑션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그 x가 있고 fx가 있다 했잖아요. 그 f가 바로 density 펑션입니다. marginal CDF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marginal CDF 여기 좀 지저분한데 치우겠습니다. marginal CDF 이제 이변수 확률일 텐데 보통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확률이 변수가 하나일 때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x라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확률 fx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변수일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3D가 돼요. 3D x랑 y의 영향을 모두 받는 어떤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공면이 생깁니다. 공면이. 그래서 gx는 쉽게 말하면 g3을 예로 들면 x가 3일 확률인 거예요. 그럼 x가 3일 때 x를 고정을 시키고 x가 3 x를 따라라라라랑 고정을 시키면 어떻게 고정을 시킬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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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 그러면 분명 y에서 이런 곡선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옆으로 회전을 해서 보면 y f x y에 대해서 어떤 이런 확률 분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적분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x가 3일 때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변수일 때는 우리가 보통 f 치우고 적분해야 돼요. 이변수일 때는 왜 적분해야 되냐면 이 변수일 때는 이제 x가 3일 확률이라는 건 무슨 뜻이랑 같냐면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일 때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쵸? 어차피 확률은 구간으로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를 3으로 고정시켰을 때 dy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x는 3으로 고정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g3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마찬가지로 hy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hy는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 x, y, dx. 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우리가 방금 given that 그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x가 4분의 1 2분의 1 사이일 때 given that y는 3일 때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f는 x랑 y가 이변수 확률일 때 확률은 x랑 y라는 어떤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이제 f, x, y 일반적인 식으로서 given that 이제 g, y가 되는데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좀 어렵긴 한데 이게 x가 4분의 1일 때부터 2분의 1일 때까지 f dx만큼을 한 게 y가 3일 때니까 g3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좋은 예시가 못 됐습니다. 예시를 하나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x가 3이고 y가 5인 거는 너무 쉽습니다. f, 3, 5가 됩니다. 하지만 y가 5인 걸 알았을 때 x마저 3일 경우는 일단은 x가 3이고 y가 5인 확률 그리고 전체 y는 이미 5인 걸 알았을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y가 됩니다. 네, 정정할게요. hy라고 쓰고 보통 gx라고 씁니다. hy는 뭐랑 똑같냐면 사실은 hy는
얘는 뭐랑 똑같냐면 hy는 뭐랑 똑같냐면 hy는 우리가 x는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다. 그리고 y는 y가 되게 하라 라는 뜻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y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는 상관이 없으니까 f xy dx가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말하는 gx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짧게 줄여서 h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hy, 여기서 y는 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expectation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expectation 좋죠? expectation은 일단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얘는 뮤고 얘는 시그마인데 이거 너무 쉬운 설명이고 이 x는 무슨 뜻이냐면 x에다가 그쵸? 확률값을 곱하고 모조리 적분하라는 뜻입니다. px는 무슨 뜻이냐면 px는 원래 정의는 뭐냐면 x에서 뮤값을 뺀 것의 제곱을 확률값에 곱해서 다 적분해라 라는 뜻인데 이제 유명한 식이 있죠. bx는 x제곱씩 빼기 expectation의 제곱이다. 이 식을 알기만 하면 사실 ex로 bx를 도출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예시로 들어서 이제 ex 플러스 1로 바꿀게요. 예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알맹이 곱하기 해당되는 함수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 대해서 얘는 이제 이 값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 예를 들어서 5로 나온다 칠게요. 그러면 얘는 2x가 오니까 2x제곱 빼기 2x의 제곱 그쵸? 근데 얘는 5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 근데 이 x의 제곱은 뭐냐면 지금 이 알맹이의 제곱이죠? 이 알맹이의 제곱을 확률 함수에다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준다. 빼기 25. 이거를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어요. 네. 이제 이걸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 좀 치우고 네, 이제 죄송합니다. x, fx 그다음에 얘는 x 제곱 정항상 2x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것 같아요. 얘를 우리가 y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x에 대해서 다 y로 변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x에 대해서 원래 확률값이 존재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3에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6에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9에는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확률을 이 마이너스 3이 2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대응되는 수가 이 대응되는 확률을 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확률 간의 확률 변수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x에서 y라는 확률 변수로 변환이 되지만 이 확률은 똑같이 갖고 있는 이걸 바로 확률 변수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서 등장합니다. x랑 y가 독립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수학적 정의를 살펴볼게요. 독립이다. 종속적이지 않다. x랑 y라는 변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과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x랑 y라는 이변수 확률의 그 확률값이 우리가 방금 말했던 marginal CDF
그쵸? 그 주위에서 marginal CDF. marginal CDF의 뜻은 잠시만요. marginal CDF. marginal CDF. 결합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결합 분포 함수. 어쨌든 gx, hy랑 동일했을 때 x랑 y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측에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x랑 y가 일종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코베리언스가 0보다 작습니다. 음의 선형관계, 양의 선형관계. 그러면 x랑 y는 상관관계가 있는 두 개의 변수가 되고 선형관계를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코베리언스 x, y가 0과 같아지게 됩니다. 아니면 0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x랑 y는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바로 보이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산이랑 코베리언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분산이랑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입니다.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 그러면 정의에서 2x 빼기 2x 빼기 2y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x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거 뭐랑 같나요? 이건 vx의 정의랑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variance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를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자신과의 코베리언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x랑 y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종속적이다. 그거는 fxy가 gx, hy랑 같다고 했잖아. 이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냐면 양변에다가 xy로 곱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우리가 봤을 때 expectation xy가 되고 얘는 expectation x가 되고 얘는 expectation y가 됩니다. 그쵸? 그럼 얘를 서로 빼주면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코어비어런스가 됩니다. 이 코어비어런스는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일 때 코어비어런스가 사실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디스트리뷰션 할 건데 디스트리뷰션은 분포라고 하잖아요. 분포가 뭐냐면 분포는 쉽게 말해서 어떤 이제 어디다 그려야지, 여기다 쓸게요. 분포는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fx가 있습니다. 여기 스몰 x라 쓰고 얘를 fx라 쓰면 확률이 존재하잖아요. 이 확률을 다 그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분포예요. 분포도예요. 분포도. 자, 이렇게 분포인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x, 예를 들면 우리 반의 키라고 할게요. 그러면 170, 180, 190 촘촘히 많잖아요. 다 키를 읽냐, 키. 그럼 키마다 170은 인구가 좀 적을 수도 있고 180 인구가 좀 많을 수도 있고 190은 적고, 이런 거 인구를 다 고려해서 0인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런 인구는 거의 없다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인 건 아예 없으니까 0이고, 이제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제 이 frequency랑 우리가 probability랑 같은 단어처럼 쓰는데 사실 괜찮습니다. 도수가 바로 확률입니다. 빈도수가 높으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확률이 바로 빈도수 오버 전체 개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도수랑 확률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frequency를 그리면, 확률을 그리면 x라는 변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라 그 분포가 됩니다. 분포는 바로 이산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분포가 있습니다. 이산은 한쪽에서 할 수 있듯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x에 대해서 이제 확률이 있는데 이 x라는 게 이산적인 어떤 데이터라는 거야. 이산하면 이제 정수가 생각이 나. 정수 1, 2, 3, 4, 5 1이었을 때 데이터, 2였을 때 데이터, 3, 4, 5 그러니까 어떤 이 정수마다 해당되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은 연속인데, 연속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매끄럽게 곡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산에서 확률은 사였을 때 이 함수 값이지만 연속이었을 때 확률은
어떤 특정한 점이었을 때 값수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부터 4까지의 어떤 구간의 넓이의 합으로 이 면적으로 정의가 된다.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아까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위에서 density function 이 같은 맥락입니다. continuous 쓸 때는 density function을 쓰고 discrete distribution에서는 우리가 mass function을 쓰는데, 바로 이산일 때 우리가 fx를 mass function이라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속 함수일 때 연속을 하나 써줄게요. 연속 함수일 때에 이 이 fx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 네, PDF라고도 합니다.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싶고, 분포에 대한 설명은 대충 마쳤고, 네, 대충 이렇게 마치고, 이제 Discrete Distribution에서 예를 좀 들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Binomial Distribution, Poisson Distribution, Geometric Distribution,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Binomial Distribution은 다 지우고, Binomial Distribution은 X번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N번 시도하고 성공 확률이 P일 때, 예를 들면 주사위가 있겠죠. 주사위. 네, 지울게요. 예를 들면 주사위에 우리가 원하는 면, 예를 들어서 2라는 면을 예를 들게요. 이렇게 생긴 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면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참고로 이 면이 한 3번 나왔으면 좋겠어. 10번 던졌는데 성공 확률은 6분의 1이야. 그쵸? 그러면 이 확률은 우리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계산해 줍니다. 근데 이거가 3번 나왔으면 좋겠지 않고 X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X가 이렇게 생기겠죠. X가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 나왔으면 좋겠어. 3번 나왔으면, 4번 나왔으면, 5번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한 번 나왔으면 좋겠어. 확률이 적을 거고, 2번 나왔으면 좋겠어. 확률이 좀 클 거고, 3번, 4번, 5번, 6번 확률이 다 있을 거예요. 그쵸? 그 확률 분포가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쉽고, 포화선 디스트리뷰션은 횟수에 초점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포화성 x 람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포화성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보통 한 달에 3번 고장납니다. 람다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달마다 한 번씩 고장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5달을 버텼으면 좋겠어. 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바로 포화전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수명이 예를 들어서 람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사람은 한 번 죽으니까 포화성보다는 이제 좀 라이프에 관련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적합할 것 같고, 좀 죽는 거는 한 번 죽으니까 고장으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 펜슬이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2년마다 고장 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람다가 2예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한 번 고장 날 확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한 번 고장 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한 번 고장 날 확률. 1년 동안 5번 고장 날 확률은 얼마큼 될까요? 그쵸? 1년 동안 안 고장 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1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 고장 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게 이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년 동안 한 번 고장 나는 거. 어쨌든 횟수, 이게 포인트는 횟수입니다.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은 횟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장나는 횟수, 그렇죠? 그 다음에 먼저 이양 분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거티브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네거티브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건 뭐냐면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얘도 지울게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잠시만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XKP가 되겠습니다. 얘는 내가 X번, P는 성공 확률이고 K는 이제 K번째라는 뜻이죠. K번째. 그리고 X는 다시 설명할게요. P는 말 그대로 성공 확률이고 K는 K번째 성공할 확률인 거야. K번째 성공할 확률. K번째 성공할 확률. 근데 X는 X번째 가가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드 뽑기를 한다고 합시다. 카드 뽑기. 카드가 이제 원하는 카드 뽑힐 확률이 13분의 1이라고 할게요. 포커 카드를 예로 들어서. 그러면 첫 번째 성공할 확률, 우리가 원하는 카드가 원하는 카드를 첫 번째로 뽑을 확률 5번 시도 후에,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커 카드를 이제 계속 뽑을 거예요. 복원 추출이죠, 당연히. 포커 카드를 계속 뽑는데 첫 번째도 원하는 카드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할게요. K라는 카드가 첫 번째에 안 뽑혔어요. 두 번째도 안 뽑히고, 세 번째도 안 뽑히고, 네 번째도 안 뽑히고, 다섯 번째에 딱 걸릴 확률 처음으로. 이게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 그래서 5, 1, 13분의 1. 그럼 4로 바꿔볼게요. 얘는 첫 번째도 안 뽑히고, 두 번째도 안 뽑히고, 세 번째도 안 뽑히다가 네 번째에 첫 번째로 딱 성공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를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2.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한 번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성공을 못하고, 두 번째는 성공을 했고, 세 번째는 성공을 못하고, 네 번째에 딱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이 두 번째 성공이라는 거죠. 그쵸?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모르고, 두 번째 모르고, 세 번째 모르고, 어쨌든 네 번째를 딱 뽑았는데 그게 딱 K가 뽑혔어요. K가 딱 두 번째로 뽑혔어요. 이게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네,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자면,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은 P 플러스 Q의 n승과 같은 형태로 어떤 식이 전개가 되고요. P는 성공 확률, Q는 실패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항 부분은 P 플러스 Q, P는 성공 확률, Q는 실패 확률이고, 마이너스 n승, 여기서는 이제 K가 더 맞겠네요. 마이너스 K승 는 다항식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K가, 그러니까 지수가 양수일 때만 정의를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것도 전개가 가능하다 합니다. 이제 좀 이항식 전개의 어떤 범위를 확장시키면 이것도 충분히 정의 가능한 범위라고 하고, 이걸 다항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다항식이 개수의 그 항들이 보이는 어떤 그 값이, 그 항마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계산한 게 이제 이 이항 분포의 그 분포 무수가 같다고 해서 이 이름이 이항 분포로 지어졌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가운데 숫자가 1일 때 그 이항 분포 네거티브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릭 XP는 사실 이항 분포 X 1P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칠 수 있겠네요. 네, 이 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퍼뮤테이션을 식 구해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잠깐 구해본다면 이제 K번째가 X번째가 K번째 성공할 확률, 그러면 X번 동안에 K 빼기 1번을
x 빼기 1번 동안 k 빼기 1번을 성공을 했다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성공을 k 빼기 1번을 했고 실패를 그쵸? 성공을 k 빼기 1번을 했고 실패를 x 빼기 k번을 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k번째는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네요. k번째는 성공해요. 그럼 p가 되겠네요. 그쵸? p. 그러면 여기 p를 곱해주면 네, 이게 바로 식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앤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단순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퍼지오메트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이퍼지오메트릭. 네, 하이퍼지오메트릭 여기 있습니다. 하이퍼지오메트릭은 사실 양 분포보다 더욱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릭보다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K big N K big K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번 성공할 횟수예요. 쉽게 말하면 K번 성공할 횟수 이제 바이노멀 비슷한데 이거는 N이라는 큰 퍼퓰레이션에서 N개만큼을 드로아웃을 했을 때 샘플링을 했을 때 그리고 N이라는 퍼퓰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big K라고 했을 때 이 N개 샘플 중에서 small K의 그만큼 이제 성공할 확률이 몇 개가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제 이건 살짝 예시를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K 세 명이 A당을 지지할 확률입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5,000명입니다. 5,000명. 대한민국의 인구가 5,000명이고 거기서 우리가 출구조사를 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 중에서 A당 지지자는 2,000명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명 출구조사한 사람 중에서 딱 3명이 A당을 지지하고 있을 확률, 특정 당을 지지하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쓰면 안 되냐면 5,000명 중에서 2,000명이 A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A당을 지지하고 있는 확률이 5분의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잖아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3명이 성공할 확률 성공률은 5분의 2고 우리가 5명을 트라이아웃을 했으면 이거랑 비슷할 것 같잖아요. 사실 숫자가 커지면 비슷해지긴 하지만 이 둘의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이 성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샘플을 5명을 뽑는 순간 이제 A당을 지지할 확률이 5,000분의 2,000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쵸? 한 명을 뽑을 때마다 4,999분의 2,000이 되고 한 명 더 뽑으면 4,998분의 2,000이 되고 근데 이게 또 지지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지자면 확률이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그쵸? 비보건 추출이 원래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써야 되고 식을 굳이 알고 싶으면 이렇게 사고 실험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인구에서 출구조사를 이만큼 했는데 이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당을 지지하는 K명 중에서 우리가 K명을 뽑았고 그쵸? K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K명을 뽑았고 K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N 빼기 K명을 뽑았다. 그래서 이걸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확률로도 또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분포로도 존재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In probability theory and statistics, the hypergeometric distribution is a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네, 이거는 네, 자명하고 그 다음에 that describes the probability of k successes. 네, 설명이 나옵니다. k, 네, 여기서 위에서 말한 k, n, k가 다 설명이 됩니다. n번 tryout을 하고 population size는 n이고 contains k objects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without replacement, 비보건 추출일 때, 그쵸? 그다음 in contrast, binomial distribution describes the probability of k successes in n draws. 그쵸? 여기서는 k랑 k successes in n draws. p가 여기서는 k분의 n이라고 표현해서 어쨌든 p를 알려주는 거나 k를 알려주는 거나 사실 같은 의미예요. with replacement, 여기 키워드 있습니다. with replacement. 그래서 with replacement, without replacement에 따라서 하이퍼지오메트릭인지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언제까지나 이제 z discrete 정수에 대한 distribution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continuous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continuous distribution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continuous는 방금 얘기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x에 대한 확률이 있고 여기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x가 3일 확률, 그런 확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키가 170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70.0000102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딱 170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확률 변수는 실수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는 무수히 많은 간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0이라고 우리가 사실 얘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키가 170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키는 170부터 171, 170 포함 우리가 170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70에서 171 사이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키가 170이다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frequency 도수나 아니면 확률 같은 말이라 했어요.는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continuous distribution은 항상 영역으로서 항상 인테그랄로서 170부터 171 fx, dx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값을 갖는다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라고 합니다.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밀도는 더해야지 의미가 있는, 누적돼야지 밀도가, 축적돼야지 밀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discrete에서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했어요. mass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질량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1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질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F170이라고 하는 건 밀도를 의미하고 아무런 질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인테그랄을 해서 F70부터 F171까지의 수많은 점들을 다 인테그랄 썸을 했을 때, 리만 썸을 했을 때서의 의미를 제대로서 가질 수 그제서야 제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continuous는 인테그랄이다. discrete는 시그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continuous distribution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대표적인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분포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Z분포가 있으면 Z는 모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M만큼 빼주고 시그마, 그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준 겁니다. 이 시그마는 때에 따라서 이제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S over 루트 N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샘플링과 포퓰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잠깐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쵸? 그럼 예를 들면 1.465 그냥 똑같이 써볼게요. x 빼기 z. 네,
Z분포는 중원이 0이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대부분의 값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0이 평균이고 평균에서 마이너스 1 표준편차 플러스 1 뿔마 표준편차 안에 대부분의 값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P 마이너스 1.645는 되게 기념비적인 값인데 probability Z가 마이너스 1.645보다 작아지는 확률은 0.05입니다. 네, 0.05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1.645 Z분포인데 X로 환산하면 이 값이 평균에서 마이너스 1.4645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표준편차만큼 마이너스 1.645배만큼 간 이 값은 이 밑에 확률이 0.05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당신의 점수가 평균보다 표준편차 1.645배 이상 낮다고 하면 당신은 그 반에서 하위 5%의 학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95% 신뢰 구간이라고도 하고 0.5, 0.5 그 significant rang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쵸?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Z분포는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분포입니다. 그다음 감마 분포가 있습니다. 감마는 우리가 감마라고 하면 보통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타입니다. 제타 리만 가설에 나온 제타 함수 이런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감마는 네 n-1의 팩토리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팩토리얼 왜 쓰지 않냐? 감마 2는 1팩토리얼까지는 괜찮은데 감마 1.4는 0.4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0.4 팩토리얼 같은 거 정의 못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감마 함수로 연속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식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x라는 변수와 알파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식이 작성되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감마 분포입니다. 일단 알파랑 베타라는 매개 변수는 각각 알파는 쉐이프, b는 스케일, 알파는 모양을 결정하고 베타는 크기를 결정합니다. 네, 감마 함수는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바로 여기 알파, 여기는 알파의 값이 다 크기를 결정하고 여기 세타의 값이 다 알파의 값이 모양을 결정하고 세타 값이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제 보통 감마 분포가 어디서 많이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분포는 보통 시간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했을 때 많이 쓰입니다. 이코노메트릭스, 이제 계량 견제학에서 시간에 따른 어떤 확률, 그러니까 뭐 선호도든지 확률이든지 뭐 수요든지 이제 어떤 프리퀀시를 구할 때 시간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테스팅, 생물학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 생물이 살아있을 확률, 이제 보통은 라이프 테스팅은 exponential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면 이 위에서 k가 1이었을 때 감마함수에서 알파가 1이었을 때가 exponential exponential distribution이 이게 exponential distribution이 감마함수 중에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게 바로 생물 테스팅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생물이 살았을 확률, 그쵸? 살았을 확률이 점점 주는 거예요. 점점, 그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라이프 테스팅에서 많이 쓰이고 그다음 웨이팅 타임. 웨이팅 타임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웨이팅 타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님들이 없어진다. 손님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지쳐서 딴 데로 갔다. 딴 데로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보통 x축에 t를 두고 y축에 frequency t를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감마 함수가 되고요. 감마 함수 중에 특이한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마 함수에서 좀 특이한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가 자유도의 절반이고 베타가 2일 때 chi square test. chi라고 읽잖아요. chi square test. 오케이, 카이라고 하면 카이. 그리스 문자 카이 square test. 여기 square, 위에 square가 있죠. chi square distribution. 네, 가 있습니다.
chi-square 디스트리뷰션은 g-square 디스트리뷰션 좀 이따 설명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분산의 어떤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평균값 람다일 때 얘는 exponential distribution입니다. 그쵸? with mean value 람다 값을 평균을 가지고 있는 distribution exponential distribution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파의 1, 베타의 람다를 대입하면 fx는 람다 2 마이너스 람다라는 잠시만요.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x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exponential function distribution은 이제 수명, 라이프 테스팅에서 많이 쓰입니다. 수명에 대한 함수고 이제 제가 아까 살짝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내가 뭐 2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 4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 8년까지 살아있을 확률. 근데 애플 펜슬 TV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년 이제 보통 2년 정도 쓸 수 있는데 1년 만에 끝날 경우, 2년 만에 끝날 경우, 4년 만에 끝날 경우, 6년 만에 끝날 경우, 10년이 지났는데도 보통은 2년 제가 진짜 애플에서는 2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저는 정말 아껴 써가지고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애플 펜슬 TV 멀쩡할 수도 있죠, 그쵸?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들이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애플 TV에 대해서, 하나의 목숨, 하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존재할 확률, 이거는 보통 exponential distribution이 더 맞고, 살짝 포화성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포화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단단히 얘기를 했는데, 포화성 어디 갔어? 포화성 횟수, 이거 꼭 보세요. 횟수 꼭 기억하세요. 횟수에 대해서 이거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횟수에 대해서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횟수를 쓰는 칸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포화성 우리가 예를 들면 보통 뭐 좋을까요? 보통 포화성 람다는 보통 1보다 작은 숫자를 많이 씁니다. 사실 아까 1보다 작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1년에 10번씩 나요. 우리 동네에 1년에 10번씩 나요, 교통사고가. 그러면 교통사고가 1년에 10번씩 나면 1년에 10번 날 확률도 있겠죠? 그쵸? 10번씩 평균적으로 난다고 해서 꼭 10번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교적으로 10번 날 확률이 높을 거예요. 11번 날 확률. 아니면 평균적으로 10번만 나는데 우리 동네에 교통사고가 한 번밖에 안 났어. 불가능한 건 아니죠. 매우 작은 확률이겠죠. 그 횟수에 주목을 합니다. 횟수. 한 번일 확률. 그래서 X축이 시간이 아닙니다. 그쵸? 아까 이제 엑스포넨셜 이렇게 생긴 거에 반해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포화성이 어디 그려져 있지? 포화성 살짝 이제 파란색에 좀 더 가까운데, 파란색이 뭐죠? 잘 안 보이네요. 네, 포화성은 제가 여기다 새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포화성은 이제 시간에 따르지 않고 엑스포넨셜 시간에 따르잖아요. 포화성 여기가 횟수가 달라요. 횟수 그 다음에 probability.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교통사고가 10번 난다 했으니까 10번에 1년에 10번 날 확률은 꽤 높죠. 9번 날 확률, 11번 날 확률은 꽤 높고, 근데 한 번만 날 확률은 꽤 적을 겁니다. 두 번만 날 확률은 꽤 적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횟수에 대해서 P가 빗대고 있는 게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P를 갖고 있는 게 바로 exponential distribution. 그러니까 구분을 사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exponential distribution 하면 또 이제 geometric distribution이랑 연관을 지으실 수 있는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discrete distribution에서는 geometric distribution이 바로 continuous distribution에서 exponential distribution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아나로지가 많고 둘이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확률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률 변수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ariable의 transformation. 그렇죠? x는 확률 변수 fx가 있습니다. 그럼 y는 확률 변수 gy가 있을 거죠. 하지만 y라는 거는 바로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예요. 그쵸? x제곱 플러스 4가 좋을까요?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gy는 어떻게 되냐면 fx 곱하기 자코비 매트릭스의 절대값이 됩니다. 자코비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일단은 x라는 거는 y에 대한 c이기 때문에 바꿔주면 y 빼기 x, y 빼기 4 루트 씌우고 이게 x고 이 값에 f를 씌우고 야코비안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거예요. 이 야코비안 쉽게 생각해서 f'x라고 생각을 여기선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해도 괜찮아요. 그럼 2x 플러스 4죠? 2x 플러스 4에 야코비안을 씌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x 플러스 4 이렇게 야코비안을 씌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x는 또 y에 대해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 문제고. 근데 사실 야코비안은 모든 미분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고,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x라는 변수에서 y라는 변수로 바뀌는 일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네, x라는 변수 y로 변수로 바뀌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씩 x, y라는 변수에서 f1, f2라는 변수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x, y라는 변수가 f1, x1, y1, f2, x2, y2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코비 매트릭스는 사실 이럴 때를 위해서 실제로 매트릭스로 행렬로 이제 정의가 애초에 됐어요. 이런 식으로 행렬식으로 그렇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이걸 그러니까 이 가까이 함수를 x랑 y라는 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이거를 행렬로 써서 절대값을 구해서 이 숫자에서 이 숫자로 변환하는 거에 대한 가장 근사한 선형 근사를 어떤 행렬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야코비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로 그리고 그 매트릭스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게 디터미넌트고요. 그래서 일단 이 변환, 그러니까 x와 결국 이 확률 변수 간의 어떤 변환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해준 거죠. 스케일링, 그렇죠? 어떤 레이시오, 그러니까 이게 늘렸다 줄였다 얼만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그 변화 되게 근사한 어떤 스케일링을 해준 게 바로 야코비안 매트릭스가의 하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매트릭스가 되기 전에 보통 이제 이게 두 개의 변수에서 두 개로 변수로 가면 2 곱하기 2 매트릭스 행렬이 만들어주지만 보통은 단변수에서 단변수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행렬은 1 곱하기 1 행렬 del x del y, 그러니까 보통은 f'x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f'x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되게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이제 x에서 y로 늘렸다 줄였다 한 그 어떤 사이즈 변환, 그죠? 스케일링의 어떤 그 개수, 코에피션트 스케일링한 그 정도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코비안의 어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가져갔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렬 생성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정렬 생성은 MGF라고 하고 marginal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죄송합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는 좀 지우지 않고 좀 조심히 하겠습니다.
네,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x제곱, 이 x 세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 x제곱을 구하는 목적은 vx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vx는 2x제곱이랑 2x를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x, 2x제곱, 2x 세제곱을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인데,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률 생성 함수 mgf는 mxt라고 합니다. t. 우리가 이제 그 parameter 매개 변수 t를 가져다 사용합니다. t를 여기서 살짝 빌릴 건데, mxt는 etx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쵸? etx는 테일러 전기에 의해서 x0이 0인 테일러 전기, 아니면 마크로닌 전기에 의해서, 여기 쓸게요. 마클로린 전개에 의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에 1을 씌웠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신기한 게 이 식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미분해 볼게요. 2x 플러스 얘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2t 플러스 점점점이 되는데,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 0을 넣는 순간 0, 얘가 0, 따라 0. 그래서 2x가 나오는 겁니다. 2x는 mxt를 한 번 미분하고,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여기다 0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x제곱은 mxt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t 자리에다 0을 넣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2x, 그 다음에 2x제곱, 2x 세제곱을 구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쵸? 마크로닌 시리즈 테일러 그 엑스펜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쵸, 테일러 시리즈에 대한 이론을 좀 더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미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샘플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population A, population B에서 샘플을 A 샘플, B 샘플을 뽑아서 비교를 할 건데, 샘플이 두 개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population A랑 population B를 하나의 population으로 뭉치고, 그 다음에 샘플도 하나의 샘플로 뭉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샘플마다 평균과 분산이 있을 거고, 이제 A랑 B를 합치면 이제 또 새로운 population에서 평균과 분산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 어떻게,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쵸? 우리가 자 복습을 살짝 하자면, 복습을 할게요. 이거 샘플이 하나 있을 때 하나, 얘를 P라고 P, A, B, C, D, E, F, C라고 할게요. C에서 샘플을 조그맣게 뽑았어요. 여기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있고, 여기서 평균 있고 분산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얘랑 같다고 했고, 얘는 살짝 우리가 보정을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쵸?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샘플이 두 개 있다고 할게요. 얘 문제를 볼게요. A 회사랑 B 회사가 있어. A 회사, B 회사. A 회사랑 B 회사의 매출이 할게요. 매출. 월급이 할게요. 이렇게 사원들 월급을 조사하려 하는데, A에서 샘플을 36명 뽑고, B에서 샘플을 49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평균을 냈어요. A 샘플의 평균도 냈고 분산도 냈고, 그쵸? B 샘플의 평균도 냈고 분산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게, A 회사와 B 회사의 직원들의 임금의 차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A 빼기 B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C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C라는 모집단의 그 평균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쵸?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하겠지만, 이렇게 C라는 그 우리가 새로 만든 C라는 일단 새로운 population, 이 C는 A랑 B 집단의 임금 차에 대한 어떤 그 모평균입니다. 네, 모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XA 빼기 X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표준 편차는, 이게 되게 가관인데,
XA 제곱 나누기 36명의 샘플이 있으니까 XB 제곱 빼기 49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이 새로운 샘플 C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랑 B 회사 임원의 회사 직원의 임금 차이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퍼퓰레이션 안에서 우리가 평균을 알고 뮤를 알고 시그마를 아는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Z분포로 나타내는 건 이제 시간 좀 먹기죠. 이제 C에 대한 분포잖아요. C에 대해서 뮤도 알고 시그마도 알았으니까 이거를 평균 분포 Z분포로 나타내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임금의 차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는지, 평균적으로 40이 나고 분산은 평균적으로 뭐 1이고 41이고 39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얘기를 하자면 T분포가 있는데 T분포는 Z분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확률을 깊게 파다 보면 샘플링을 한 거에 대한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분산 또한 어떤 확률로서의 확률 변수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분산이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취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모집단 퍼퓰레이션에서 우리가 샘플을 5개 추출을 했어요. 5개 추출을 해서 거기에 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분산을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 분산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쵸? 아마도 2일 거예요. 하지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1일 확률과 2일 확률과 3일 확률이 각각 존재해요. 그 분산마저도 어떤 취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분포로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산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왜냐면 내가 샘플을 어떻게 뽑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샘플을 뽑는 거에 따라서 분산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분산이 하나 있을 때는 취 디스트리뷰션으로, 분산이 2개 있을 때는 피셔 디스트리뷰션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이따가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배우게 되실 거고요. 피셔는 이제 위대한 통계학자지만 이제 20세기에 농업자, 이제 농업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좀 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을 하려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다양한 통계적 기법들을 고안해내신 그런 통계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통계란 퍼퓰레이션에서 샘플을 빼서 이 샘플의 평균 분산, 퍼퓰레이션의 평균 분산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 데이터가 쭉 있는데 이 데이터를 데이터의 값과 프리퀀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표를 만들어서 도수 테이블을 만드는데, 도수 테이블은 그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이산적일 수도 있고 연수적일 수도 있다. 이산적인 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이산적이고, 연수적인 거는 우리의 키와 오모와 같이 연수적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 1에서 2의 사이 구간에 대해서 2에서 3 사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도수가 존재를 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F1일 때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F1일 때 뭐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구간은 항상 1에서 2라는 그 구간 사이에 F가 3이다, 1에서 2 사이에 3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은 인테그랄, 그 다음에 이산은 시그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산도 다 시그마 이산적인 합은 시그마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과 2 5번 3번 합을 구하고 싶다면 i는 1부터 2까지 fi를 더해서 5 플러스 3은 8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분포로 나타내자면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크게 바이노미얼, 포화송, 지오메트릭,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하이퍼 지오메트릭이라는 그런 분포가 존재하고, 연속 확률 분포는 Z분포, 감마 분포, 피셔 분포. 피셔 분포는 이제 분산이 2개 있을 때 확률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거고, Z분포랑 비슷한 T분포가 스튜던트 분포가 존재를 하고, 감마 분포 중에는 특히 알파가 자유도의 절반, 베타가 2일 때 G-square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거는 분산의 어떤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람다일 때 평균이 람다인 exponential
exponential distribution이 존재한다. 이 exponential distribution은 discrete distribution에서 geometry distribution이랑 살짝 성질이 비슷한, 느낌이 비슷한 distribu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셔는 제가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standard deviation A, B 제 생각에 이제 두 개 A랑 B라는 집단을 이제 합칠 수 있다, 합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확률 샘플의 어떤 mean standard deviation, 그러니까 평균 분포를 통해서 새로운 합성한 어떤 C라는 새로운 population의 이제 평균과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확률 통계학 1에 대한 부분이고 확률 통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2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계속 우리가 키워드가 확률 분포, 아니 확률이 아니라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평균이랑 분산을 얘기했는데 평균은 위치 값입니다. 분산은 모양입니다. 모양.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관심 있는 게 두 개예요. 어디에 있냐? 이 분포가 어딨냐? 분포가 어딨냐?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쵸? 모양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고 분포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모여 있느냐, 이 두 가지 정보가 살짝 수많은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압축한다 생각해요. 되게 그래서 저는 통계를 데이터를 압축한다, 데이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린다, 사실 그런 게 다 데이터의 압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면 엑셀을 보면 몇백 K가 나오는 데이터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확률 변수 X랑 Y는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EX 플러스 1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계는 뭐라도 예를 들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가격을 올리면 구매자가 줄어든다. 이것도 사실 데이터에 의한 통계거든요. 가격이 5천이었을 때 가격이 5천원이었을 때 소비자가 5명 정도 샀다. 가격이 6천원이었을 때 소비자가 4명 정도 샀다.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통계를 낸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랑 소비자가 가격이랑 그 퀀티티, 소비자가 사는 그 소비자의 그 양이랑 어떤 관계식이 있다. 그거는 이제 수많은 점들을 정리해서 나온 어떤 일직선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렇듯 통계는 되게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위치랑 모양이라는 두 가지 숫자로 정리를 하듯이 수백 KB의 정보를 1KB의 정보로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